PD라고 하면은 촬영하고 저는 편집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. 막상 돼서 보니까 정말 온갖 일을 다 해서 한 달에 2번 정도 쉬었었어요. 근데 업무 환경 솔직히 말하면 안 좋아요. 계속 이렇게 되면 결혼 못 할 것 같아요. 진짜 백수였고 오라는 데 아무 데도 없었고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다는 그 느낌이 되게 많이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? 그때 그 한 4년의 제 인생 공백 때가 중요한 시기더라고요. 돌아보니까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유심 PD라고 하고요. 지금 시사직격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이 KBS는 3년이고요. 그 전 회사에서 4년이었으니까 이제 7년? 저는 원래 그 에미넴이라고 미국 가수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. 그때 당시에 제가 중학교 때 배철수의 음악 캠프라는 거를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끔씩 외국 가수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PD가 되면 이 에미넴을 만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PD라는 걸 알게 됐고 나 PD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4년 정도 준비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죠. 한창 이제 취직해서 돈 벌 나이에 아예 수입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알바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. 가령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도 알바했었고 막 설거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기 같은 거 그런 거 나르는 그러니까 음식 나르는 거라든지 LG텔레콤 같은 데서 그 전화 쓰고 돈 안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사람들한테 막 전화하는 그런 알바 있거든요. 돈 달라고. 그런 것부터 막 별 알바를 다 했던 거는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잠을 안 잤었던 것 같아요. 내가 붙기 전까지는 침대에서 절대 잠을 안 자겠다 해서 침대를 일단 갖다 아빠 줬어요. 침대에서 잠 안 잔다고. 그러고 나서 물론 누워서 자긴 했는데 거의 엎드려서 잤었죠. 그러면서 잠 빠져서 아침에 또 출근하고 그리고 또 돌아오면 계속 그렇게 이제 공채 같은 게 시작되면 한 2-3달은 계속 그러고 있었으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. 심하게 떨어지더라고요. 필기부터 해서 면접부터 해서 오만데 다 떨어지니까 이제 내가 왜 하고 있지?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한 26, 7쯤 되면 이제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거든요. 다른 직업을 찾아서. 저희 부모님도 계속 안 되니까 사실은 엄청 이젠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로는 안 하고 방에 딱 갔는데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대기업 그 입사 시험 보는 뭐 날짜 같은 거를 어디서 엄마가 적어갖고 올려놓으셨더라고요.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롯데 뭐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 막 찾아가고 올려놓고 쓰라고 이제 그만하라고. 근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렸죠. 어차피 내가 시작한 건데 진짜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거든요. 아마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그게 좀 다르지 않았을까. 모두 다 대기업이나 좀 좋은 직업을 찾아서 이제 27, 8 이제 그때 막 다 떠날 때 마지막까지 언시실에 있다가 그때도 쫓겨났거든요. 너무 오래 하면 이제 다른 거 하라고 학교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짐 싸서 나가도 그래 나는 그래도 40살까지 할 거니까 지금 돌아봤을 때는 그때 그 한 4년의 제 인생 공백 때가 엄청 제 인생에 엄청 중요한 시기더라고요. 돌아보니까. 왜냐면 그때 진짜 백수였고 오라는 데 아무 데도 없었고 정말 그때 시급이 한 4,200원이었나? 4,500원이었나? 그 정도 일 외에는 걔도 나름 대졸인데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다는 그 느낌이 돌아보면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엄청 많은 공감력 같은 거?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? 그리고 함부로 막 평가하지 않게 된 그런
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. 돌아보면. 여자 나이에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여자 나이에 늦은 편이었거든요. 그래서 되게 기뻤었죠. 이제 29 넘기면 30인데 내가 여자라서,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하지? 이런 생각을 나 스스로 너무 많이 해서 그땐 되게 즐거웠는데, 맨 처음 회사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되게 원했던 거를 운이 좋게 면접에서 잘 말을 했던 것 같아요.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면접이더라고요. 저는 그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패기라고 생각해서 신입사원에 거침없이 하고 싶은 말 다 했거든요.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면접은 면접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자리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PD라고 하면은 촬영하고 저는 편집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. 나가서 촬영해오고 그거를 내가 돌아와서는 편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돼서 보니까 정말 온갖 일을 다 해서 제가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명확히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, 어느 날 뉴스에 나갔던 뭐 이런 느낌의 멘트를 찾아와. 누구를 섭외해와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섭외를 해와. 뭐 하다못해 식권 사러 가는 것부터 해서 뭐 간식 사러 가고.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잡무도 PD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거의 비율로 따졌을 때는 어떤 회차는 정말로 VCR과 촬영만 온전히 할 수 있는 회차가 있고 거기만 집중해서, 어떤 회차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잡무도 같이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집에도 못 가고 하는데, 그건 역시도 PD 일인데 그게 PD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일이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. 근데 업무 환경 솔직히 말하면 안 좋아요. 안 좋은데 왜 안 좋냐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데 막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거 그냥 막 책상 다 있고,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니까 진짜 집중 안 되고, 편집실에 뭐 붙어 있냐면 88년도 뭐 호돌인가? 올림픽? 이 붙어 있어, 스티커가. 그렇게 오래된 데서 막 금년 이런 거 써 있고, 한 달에 작년 딱 이맘때 2월 달이었나? 한 달에 2번 정도 쉬었어요. 그리고 그 퇴근 시간이 2번 쉰다고 해서 막 6시 만에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거의 퇴근 시간이 빠르면은 진짜 한 10시? 거의 2시? 2시 반? 계속 그렇게 찍고 어쩔 땐 집에 못 가고. 아, 그거 있어. 네. 그냥 제 생각인데 이 계속 이렇게 되면 결혼 못 할 것 같아요. 이거는 확실한 느낌이. 계속 이 삶이 계속되면 혼자 살 것 같아요. 지금 만나시는 분은 없으시죠? 좋은 건 뭔가 가장 좋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. 뭐 하나 잘 됐으면 너무 좋아하고, 그 과정에서 뭐 하나 잘못되면 그것도 엄청 작은 일인데 큰 것처럼 느껴져서 막 다 같이 슬퍼하고 막 화내고 하는 거를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현재 국내에는 심리상담소 개소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고, 심리상담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. 한 번에 진짜 무서웠던 게, 강원도에 모 심리상담소가 있는데 그 일대 그러니까 엄마들을 성추행을 한 그런 심리상담소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감독님하고 저하고 갔었거든요. 이렇게 막 심리상담을 하는데 되게 미심쩍었어요. 그 아저씨가 되게 미심쩍었었는데, 이제 뭐 별 생각 없이 뭐 책으로 우울증 고친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그러냐 하고 있는데, 자꾸 안 믿는 표정을 지으니까 내가 그러면 책으로 우울증을 고치는 걸 내가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책을 가지러 갔는데, 이제 몰래 카메라를 들고 가니까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는 이제 내부를 좀 찍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딱 뒤로 돌아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엄청 큰 화이트보드에 그 심리상담소에 약속 같은 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, 환자들. 제가 방문하기로 한 그 날짜와 시간에 제 이름이 써 있었어요. 가명으로 예약을 했는데
뭐 목요일날 2시 이유심 써 있으니까 그때부터 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이 아저씨한테. 왜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? 내 이름을 알아낼 정도면 우리 집 주소도 이 사람이 알아내면 어떻게 하지? 막 밤에 혹시 새벽에 나 막 집에 가는데 택시에 내렸는데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? 막 이상한 생각이 계속 드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 아저씨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는지 그런 게 되게 무서웠었어요.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에 가장 기억 남는. 선생님, 내 남자 성관계한 거 상담사 윤리 위반 아닙니까? 선생님, 여기에 대해서 입장 좀 밝혀주십시오. 선생님, 성관계한 거 왜 근거가 뭡니까? 우울증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우울증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그 심리 상담을 받는 상황 중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겪으셨어요. 좀 너무 많이 안 좋은 일을 겪으셔서. 근데 방송 나가고 나면 진짜 무섭거든요. 시사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뭐가 무섭냐면 이 방송 한 회가 끝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계속 잘 굴러갈 건데 이 사람의 인생은 이 한 번 해준 멘트 때문에 엄청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안 좋은 쪽으로 차마 연락을 못 하겠는 거예요. 너무 무서워서. 나는 선의로한 방송인데 이 선의로한 방송이 이 사람 인생에는 어쩌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괜한 말을 TV에 나와서 해서 너무너무 걱정이 됐는데 방송을 너무 잘 봤다면서 커피 쿠폰이랑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심리 상담보다도 당신들하고 했던 방송이 나한테는 진짜 힐링이었다고 그 방송 보면서 느꼈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정말 엄청 큰 삶의 보람을 느꼈었어요 그때. 아마도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되는 그런 지하철 2호선 같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2호선은 타고 있으면 언젠간 가잖아요. 자기 가고 싶은데 그런 거기 때문에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.